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 15% 배당을 내세우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이라니 도대체 어떤 상품일까요? 높은 배당금을 약속하는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도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배당금 때문에 노후 자산 전부를 투자했다가 원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상황에 처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배당금을 받았는데 원금이 36%나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ETF의 숨겨진 함정과 원금을 지키면서 월배당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을 살 권리, 즉 콜옵션을 시장에 팔아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S&P 500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을 현재 가격에 살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아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콜옵션을 팔아서 받은 프리미엄이 바로 월 배당금의 재원이 됩니다. 마치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것처럼 구매 권리를 팔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렇게 얻은 현금이 고객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순간 주가 상승 이익은 포기하는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라는 주식을 100만 원에 사고 이걸 105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았습니다. 만약 이 주식이 120만 원까지 올랐다면 이익은 옵션을 산 사람이 가져가고 우리는 105만 원에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15만 원의 이익이 이미 정해진 상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8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우리는 20만 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옵션을 판 것도 소용없고 주식의 손실만 입는 거죠. 커버드콜은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콜옵션 매도 구조상 차익 실현이 제한되고 주가가 내릴 때는 주식 손실을 100%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결국 상방은 막히고 하방은 뚫려있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수익은 나눠야 하지만 손실은 투자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커버드콜의 가장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연 15% 배당이라는 숫자만 보면 정말 솔깃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배당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금리가 2%인 은행 예금에서 연 15%를 받을 수 없듯이 모든 배당금이 진정한 수익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은 크게 세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입니다. 콜옵션을 팔아서 받은 돈이죠. 이것은 실제 수익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자산 배당 수익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가 주는 배당금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는 배당금 같은 것이죠. 이것도 실제 수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가 핵심 함정입니다. 원금, 즉 NAV를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펀드의 순자산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시장이 침체하거나 성장이 멈추면 높은 분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펀드 순자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고객들은 높은 배당금을 기대하는데 수익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원금에서 꺼내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죠. 마치 은행에서 빚을 내서 대출이자를 낸 후 원금을 깎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연 15% 분배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원금에서 15%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자산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 빈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상품의 함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분배금이 진정한 수익인지 아니면 원금 회수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ETF의 총수익, 즉 분배금과 NAV 변화를 합쳐서 플러스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분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NAV가 1200만 원 떨어졌다면 순수익은 마이너스 20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손해를 본 거죠. 셋째, 장기 NAV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무시하고 높은 배당 숫자만 보고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이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당신이 30년 은퇴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커버드콜 ETF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즉 연 12%를 생활비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3년 동안 주가가 제자리입니다.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년 차를 봅시다. 연초에 1억 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합니다. 남은 금액은 8800만 원입니다. 2년 차입니다. 연초에 8800만 원에서 또 1200만 원을 인출합니다. 남은 금액은 7600만 원입니다. 3년 차입니다. 연초에 7600만 원에서 또 1200만 원을 인출합니다. 남은 금액은 6400만 원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주가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3년 만에 원금의 36%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 살 깎아먹기 구조입니다. 자기 살을 깎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목표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인출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7600만 원만 남았는데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계속 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출률이 어떻게 될까요? 7600만 원 곱하기 쌓인 13% 988만 원, 8000만 원을 유지하려면 인출률을 13%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14%,
15%, 16%까지 된다는 거죠. 눈덩이가 굴러가며 자꾸만 커지듯이 인출률이 올라가며 자산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만약 시장이 10% 하락하는 해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말 그대로 재앙이 됩니다. 원금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글로벌 은퇴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무엇인가요? 연사에서 6% 이내의 보수적 인출률을 지키는 것이 30년 이상 자산 고갈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4%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0년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매년 자산의 4% 이내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커버드콜 ETF와 자주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SCHD, 즉 서브 US 디버덴드 에쿼티 ETF 같은 배당 성장 ETF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두 상품을 놓고 고민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말이죠. 분배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고배당 커버드콜 ETF는 연구에서 15%로 SCHD의 연 3, 4%와 비교해 압도적입니다. 3배 이상의 배당률 차이가 나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수치는 다릅니다. 표면적인 배당률만 보면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상품이 더 높은 수익을 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주가 상승 참여를 보세요.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 매도 구조상 상방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장 상승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시장이 올해 20% 올랐다면 커버드콜 ETF는 5에서 10% 정도만 오를 수 있습니다. 상방이 막혀 있으니까요. 반면 배당 성장 ETF는 시장 상승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20% 올랐으면 18에서 19% 정도는 수익으로 챙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장기 NAV 흐름입니다. 높은 분배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커버드콜 ETF는 NAV가 우하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차트를 보면 정말 분명합니다. 하락 추세가 뚜렷하죠. 반대로 배당 성장 ETF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며 배당도 함께 성장합니다. 돈이 불어나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정적인 고배당 지급 구조는 물가 상승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물가가 3%씩 올라간다면 10년 후 10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구매력이 26% 떨어지는 거죠. 배당 성장 ETF는 기업의 이익 성장으로 배당금 자체가 매년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3에서 5% 정도 매년 성장합니다. 10년 후 당신이 받는 배당금은 현재보다 50% 이상 많아지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숫자상 배당률은 커버드콜이 압도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총수익을 비교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커버드콜은 처음 몇 년은 배당금이 좋지만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 원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배당 성장 ETF는 처음에는 배당금이 적지만 오래 갈수록 배당금도 늘어나고 원금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월 현금 흐름도 받으면서 원금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원칙은 단일 상품 몰빵을 피하고 기능이 다른 자산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바로 그 원칙입니다. 보수적 기준의 은퇴 포트폴리오 구성을 소개합니다. 성장 자산으로 40에서 50%를 할당하세요. S&P 500 지수 ETF나 배당 성장 ETF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의 자산을 계속 불려가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 베팅하는 거죠. 배당 소득 자산으로 20에서 30%를 할당하세요. 리츠, 채권 ETF, 배당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부동산 임대료,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같은 형태로요. 안전 자산으로 20에서 30%를 할당하세요. 예금, 단기채, CMA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위험 시에 당신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자금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커버드콜 ETF는 전체의 10% 이내에만 편입하세요. 현금 흐름 보조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10% 정도면 배당금은 충분히 받으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포트폴리오라면 커버드콜에 1,000만 원만 투자하는 거죠. 커버드콜 ETF 자체가 나쁜 상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맞다면 충분히 유용합니다.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 현금 흐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재산을 커버드콜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높은 배당률에 눈이 멀어 분산 없이 집중 투자하면 원금 고갈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자해서 망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출률은 연사에서 6%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30년 자산 고갈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금융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 세금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을 받으면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50만 원뿐입니다. 그럼 배당 수익이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달 받는 배당금이 30에서 40%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커버드콜 ETF에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은 미국 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세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계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절세 전략이 나옵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커버드콜 ETF를 매수하세요. 그러면 운용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20년, 30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인출할 때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3.3%에서 5.5% 사이의 낮은 세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15.4%와 3.5%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세요. 더 좋은 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최대 900만 원 또는 IRP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말입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니까 사실상 정부가 당신 투자를 지원하는 거죠. 동일한 커버드콜 ETF 상품이라도 일반 계좌냐 연금 계좌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20년 후의 차이는 수억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금융상식입니다. 연 15% 배당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상방이 막힌 채 하방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는 상품입니다. 전 재산을 몰빵할 경우 재살 깎아먹기 구조에 빠져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원금을 지키는 노후 투자의 핵심은 분산과 인출률 통제입니다. 커버드콜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활용하세요. 높은 배당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원금이 살아있어야 월배당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